안녕하세요, 운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원 대표 마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원 대표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운전원에서 강의와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시영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 산학교 효소 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효소와 차를 갖다가 이제 교육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각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체험하며 교육하고 카페 문화를 갖다가 바꿔나가는 김시환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차를 드시고 오셨나요? 오늘은 별다른 것이 없고요. 제가 이제 익산에 오기 위해서는 서대전역을 거쳐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익산 오기 위해서 제가 보통 1시간 전에 서대전역에 도착해요. 그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조그만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차 한 잔, 커피를 한 잔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익산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것을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커피를 먹으면서 익산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오늘의 하루의 일과를 갖다가 되새기는 그런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커피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21세기의 상생 카페 문화와 이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혹시 네. 다방에 가본 적 있으세요? 다방? 옛날 다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다방. 네, 옛날 다방에 그 명동에 아직도 남아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어 번 가본 것 같아요. 그거 가가지고 어떤 걸 느꼈어요? 굉장히 포근하고, 그리고 이제 계시는 분들도 다 이제 나이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약간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정취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통 보게 되면 다방은 크게 보면 이제 역전 주변에, 터미널 주변에 거의 이제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다방에 자주 갔었거든요.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랑방. 예, 사랑방 그러면 뭐 느낌 있어요? 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즐겁게 얘기하는 게 사랑방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예전에 한옥 기와집 이런 데서 있는 게 사랑방 아닌가요? 또한 정보라고 하는 부분과 문화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런 문화가. 네. DJ 생각 안 나요? DJ? 네, DJ 생각나죠? 네. 보통 보게 되는 가수들이 기본적으로 거쳐갈 장소가 다방이었어요. 다방에서 DJ 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송이라든가 노래 활동을 키워나가는 꿈을 꾸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의 장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신청곡도 내면은 틀어주고. 그렇죠. 예전에 혹시 라붐에서 리얼리티 스피커 이렇게 꽂아준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죠? 네. 그것과 동시에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다방에 와가지고 계란 노른자가 쓱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 엄청난 어떤 그 영양소거든요, 이게. 단백질의 기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은 이제 밥을 잘 못 먹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곡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또한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에 보통 보게 되면 뭘 하자 그래요? 커피 마시거나 술 마시자고 하거나.
네, 차 한 잔이죠. 맞아요. 차 한 잔. 네, 차 한 잔. 차 한 잔. 네, 죄송해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차 한 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네. 이를 풀어가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차를 마시는 거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여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한은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갖다가 재조명하고 재생각해서 풀어가는 방법,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6, 70년 하는 부분으로 형성하기 시작하게 되고, 6, 70년 대부터 카페, 80년대 넘어오면서 80년대 넘어오면서 카페라는 용어를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90년대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카페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는데, 되게 보면 이게는 연인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그때는 보통 보기에는 가을에 입는 남자는 어떤 옷을 입어요? 트렌치코트요. 바바리 가을 남자.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때쯤이면 바바리 잠바를 입을 때 주게 되면 청바지는 어떤 청바지였을까요? 리바이스 청바지? 구제 청바지? 또? 작업 청바지? 네. 게스 청바지.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 시대에 맞게끔 유행하고 발전시켜 왔고, 그러면서 어떤 큰 문화의 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카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카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만남의 장소도 했지만은, 지금으로 하게 되면 어떤 바이어와의 만남, 이런 식의 개념도 있죠, 그 속에. 그러면서 어떤 연애하는 부분도 되지만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들도 형성을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또 하나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문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음악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뀌어졌죠, 그죠? 요즘에 유행하는 음악이 모 방송국에서 여자분들 해가지고 대히트를 친 것이 있죠, 그죠? 요새 가요 중에서요?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음악으로서. BTS 말고는. 그는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표하고, 그러면 이 안에 담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늘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에서도 해왔고, 전쟁에서도 이것들 형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을 갖다가 담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리듬에 맞게 풀어왔던 부분. 트로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트로트. 그 트로트라고 하는 부분도 새롭게 조명이 됐죠, 지금. 맞아요, 미스트. 네. 그전에는 장녀가 트로트 그러게 되면 어떤 편중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는, 다양하게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왔고, 맞아요. 연령층의 어떤 국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해제시켰죠. 뛰어넘었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성들을 갖다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기회를 주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결혼하면서 어떤 현 사회에 닦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원을 풀 수 있고, 또한 자기 이름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 존재감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 이런 부분을 담고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미스터트롯 같은 경우는 더 하죠. 네, 맞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즐겨보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는 신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초등학교 9살짜리인가 10살짜리가 엄청나게 노래를 잘 불러요. 그것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하는데 세계 챔피언인 친구들이 여기 와서 태권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맞아요. 엄청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술사도 이 노래를 해요. 마술사.
그 보드빌딩 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게 되면 어떤, 트렌드화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서 어떤 한 장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를 갖다 같이 형성할 수 있는 네. 콜라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유행하는 콜라보. 네. 그러면서 인식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카페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카페에다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죠? 그전에는 대부분 카페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어떤 만남의 장소라든가 또한 그 안에서 이제 음악을 듣고 이제 재미있는 이런 부분을 형성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교류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죠? 교육.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카페에서도 할 수 있다. 카페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한다? 응. 전혀 상상 가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적인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카페에 와서 차를 먹거나 그 안에서 이야기하거나 즐거움을 논하는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뛰어넘은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처럼 해제가 되어버렸죠. 어떤 사고를 갖다가 해결을 하게 되고 풀어내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 이제 공방 카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공방 카페.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각 분야의 교육을 받고 그걸 갖다가 카페에서 해보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카페에서 그러면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비욘드 더 컬처 문화를 뛰어넘는 그 같이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창조를 할 수 있는 카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는 이제 카페에서 해야 되는 부분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페가 이렇게 변화를 하다니. 굉장히 빨리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개념 자체도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게 되면 부모님들의 그러니까 학생의 그 모임들 있잖아요. 주부, 엄마의 모임도 있고 아빠도 모임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주위가 카페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모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모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얻어갈 수 있는 사업.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카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 아까 다방 얘기 여쭤보셨잖아요. 다방일 때 처음으로 솔직히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오토바이 부릉부릉 끌고 커피 배달하고 보자기 딱 쓰면서 오빠 커피 시켰어? 막 이런 거 딱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카페가 지금 차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거기서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원장님.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카페잖아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조금 더 현실적인 기능이 카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때까지 그냥 단순한 어떤 해결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인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카페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까지 카페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90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상권이 너무 좋은 곳으로 위주로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바뀌었어요. 요새는 근교에도 카페가 있더라고요. 어디 농촌 한가운데 벌판 한가운데 카페가 턱하니 있고 근데 거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통신이 발달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각자가 이것을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 그럼 무엇이죠, 이게?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혁명인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 아니면 시민들한테의 권력을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부분이 지금과 비슷한 원리로 조선시대도 있었죠. 조선시대예요? 네. 조선시대에 뭐지? 스마트폰 주막 있었나? 주막? 그러니까 편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라든가 아니면 지방이라든가 국가, 나라, 뭐 가정도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싸움이거든. 네. 정보에 의해 가지고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고 그것이 이때까지 누려왔지. 그러니까 거기에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상류층이라고 하는 이런. 네. 그러면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사대부. 네. 그죠? 네. 이런 쪽에서 다 권력을 주어졌는데 이것을 해제시킨 게 있어요. 해제시킨 계기가. 역사는 우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쓰고. 한글! 희정입니다. 이 세종대왕에 의해 가지고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서민들까지 노비까지도 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백성들한테 나눠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고 거무사태는 지금까지 발전되기 시작했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롭게 하리니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 문화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 그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이거에 쉽게 편하게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카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쉽게 갈 수가 있고 그 쉽게 가가지고 재미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 먹으면서 이 효능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부분. 네. 근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형태는 뭔가 하면 직업이라든가 내가 돈벌이로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형성하면서 21세기를 풀어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 더더군다나 100세 시대라고 하는 키워드에 카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카페 안에 거의 인생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어. 그러면 지금의 형태의 공방식의 카페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아까 시골 카페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자는 거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대변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까 한글이듯이 용어란 말이에요. 용어, 언어, 용어. 그러니까 유행을 하고 있는 용어들이 어떻게 지금 있느냐. 그런 용어들이 어떻게 지금 무슨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을 얘기를 하고 미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작년, 저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뭐 그 이전부터 했는데 크게 이제 썼던 용어가 있어. 그 용어가 보게 되면 소통이라고 하는 거, 네. 소통. 상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야? 혁명? 잘 모르겠어요. 융합이잖아. 이게 키워드야, 이게. 100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키워드야. 이 속에 모든 경제, 문화, 역사,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야. 소통, 상생, 융합.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잘 쓰는 단어들은 아닌데, 원장님. 각각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소통은 뭐예요, 소통은 그럼? 좀 알겠는데, 네, 소통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 그게 교류, 네, 교류. 네, 교류? 네. 교류라고 볼 수도 있고, 이 교류하면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서로가 원하는. 상대를 알 수가 있는 게 되죠. 상대를 네. 알 수 있는. 맞아요. 상대를 알 수, 네, 상대를 알 수. 그러면 요것을 상대를 알 수 있는 걸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믿음이 형성되죠. 네.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소통만 하면은 서로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만 하면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그게 이제 기본으로 형성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잘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잘하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방법적인 부분이 형성할 수 있겠지. 네. 시작이지, 시작. 네. 하긴 남자들도 이렇게 저를 꼬신다든지 연락할 때 네. 물어보는 것들이 네.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네. 이게 맞으신 것 같아요. 저를 먼저 안 다음에 저를 어떻게 꼬실지 방법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맞아요. 저도 들키잖아, 그게. 네네, 다 들키고 저도 그 남자한테 물어보거든요. 사실 좋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용어가 나온 게 보면 이거 소통에 나온 거 보면 소통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용어가 뭔가 하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제품이 있으면 이것을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해서 네. 믿을 수 있는 부분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지? 네. 같이 연애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예를 들게 되면 요리사가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그지? 그냥 내놨어.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소비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원리들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치지, 가치. 가치를 형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이든 뭐든 카페든 가치를 얼마만큼 잘 형성하느냐, 가치를 갖다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지.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졌고, 농촌마다 전부 다 체험 프로그램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체험이 곧 소통이고. 그게 소통이 결국은 돈으로도 연계된다. 네. 소통 이꼬르 돈. 그러면 이것의 카페에서 이제 해나가야 할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골에 지금 카페들이 체험 학습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 교통의 어떤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때까지 해왔다고 하게 되면 이걸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게 되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찾아오게 만드는 데 있어서 결국은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시골 산골이든 어디든 그렇죠? 원하는 걸 배울 수가 있고 네.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그것을 가장 또 자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요? 애는 아직 없지, 그지? 네. 전 애도 없고 남자도 없습니다. 나는 4명이야, 4명. 돈도 별로 없습니다. 애들 키우게 되면, 묵기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특히 야채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야채 싫어하는 그러니까 애들을 보게 되면 원리들을 알 수가 있는데 애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단순하고 바로 시각적인 부분이 먼저, 그지? 색깔, 네. 시각적인 부분이 먼저 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냐에 따라서 손이 갈 수가 있고 안 갈 수가 있어.
두 번째는 향이야. 네. 아무리 잘 만들고 식감이 좋다고 그러더라도 냄새가 안 좋고 색이 안 좋으면 먹지를 않아요. 먹기 싫어. 두리안도 약간. 근데 향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떡해요?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떡해요?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유치원 가게 되면 체험학습 이렇게 감자 재배하는데, 뭐 양파 재배하는데, 고구마 캐는데, 뭐 김치 담는데 가잖아. 네. 고추 같은 것도 심어보고 따보고. 네. 이게 심어보고 따보고 한 것이 내가 했다는 거잖아. 네. 내가 했기 때문에 믿어. 네. 그리고 내가 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 안에 재미가 들어있어. 행위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거라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야기가 있어서, 먹어.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체험인 거예요, 결국. 체험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이 남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눈으로도 먹는 거고, 냄새로도 먹는 거고, 소리로도 먹는 거고, 식감으로도 네. 먹는 거야. 그 분위기에도 먹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합을 해서 맛이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게 되면 이 좋은 여러 가지가 막 오색으로 있어. 네. 오색으로 있고 그 똑같은 오색이 딱 있어. 그런데 한 오색은 뭐냐면 믹서기 싹 갈았어. 얻은 거 먹을 거야. 똑같은 건데 여기에 오색이 아주 무거짐스럽게 있는데 이거 똑같은 것은 믹서기에 싹 갈았어. 네. 어떤 거 먹을 거야? 이건 조금 토한 것 같은 것 같아요. 믹서기에 가는 거는. 그 부분이야. 그 부분. 그러니까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맛이라고 하는 그 연역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맛에 따라서 맛에 의해 얽힌 추억을 가게 되고 추억에서 거기에 연상해서 그것이 또 다시 맛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원장님 그러면은 상생은 어떤 의미예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윙윙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거기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남이 잘하는 게 있어, 그지? 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융합시키는 거야. 같이 이제 윙윙해서 나가는 거야. 잘하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상생이야, 상생. 서로가 잘 되는 거야. 네. 같이 잘 되는 거야. 윈, 이게 언제부턴가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 윈윈이요? 아니, 상생이라고. 상생이요? 몇 년 얼마 안 됐어.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게 되면 요걸 새로운 용어가 콜라보라고 해요. 콜라보. 네. 패션 뭐 콜라보레이션 할 때. 네. 그래서 각 잘하는 분야를 갖다 한 곳에다가 해서 믹스해서 해놓은 거야. 하는 거야. 풀어가는 거야. 그게 콜라보구나. 이게 어디서? 미스터트롯에서 풀어내고 있어, 이게. 우리 원장님 미스터트롯 되게 좋아하세요. 미스터트롯도 좋아해. 미스터트롯도 좋아해. 트로트도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옷을 입는 거나 신발을 신는 거나 아니면 나오는 용어들 가지고 오늘을 알고 미래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것을 얼마만큼 잘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돈도 벌기도 하고 권력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꿈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혼자 살 수가 없지. 네. 혼자 살아도 안 되고. 깊은 생각. 이런 부분에서 결국 뭔가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상생적인 부분에서 농촌에서라든가 카페에서 시골 카페에서 어떻게 하냐게 되면 한 예를 들게 되면 시골 카페 보통 보게 되면 논밭이 위주가 많아. 주위가 논밭이 있고 카페가 마을 안에 있거나 아니면 외딴 그 하나에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에 농산물을 키우고 있잖아, 그지?
이 사람들의 농산물을 갖다가 수매를 하거나 팔아주거나 해. 이게 원료로 쓰지, 원료로. 카페에서 원료로 써. 체험의 원료로 쓰기도 하고 제품의 원료로 쓰기도 해.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주고 윙윙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활성화시켜주고 네. 지역 경제를 성장시켜주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요새 그런 프로젝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농어촌이랑 그 다음에 상가들이랑 협력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저희도 사실 그런 제의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네, 저희 전라북도 익산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옆에 이제 농촌들이 많잖아요. 같이 그 농촌들이 이제 수확한 농산품을 저희가 원료로 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농촌 사람들은 저희의 상품들을 홍보해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고 요새는 이게 전 세계 트렌드 같아요. 여기에서 잘 알아야 돼. 그 프랜차이저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속에 담고 있는 행위들, 방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형태는 프랜차이저나 대기업에서 그룹 형태로 가는 거나 비슷한데 그 안에서 행해지고 담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서로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야지만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어요. 서로가 만족하고 같이 성장한다. 근데 여기에 절대적인 부분은 잘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갖다가 형성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융합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융합이구나. 저 어려운 단어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비빔밥. 성분과 섞어서. 근데 맛이 나게 해야 되는 거야. 맛있게 만드는. 중요한 것은 맛이 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저것 막 섞는 게 아니라 궁합과 함량과 미치는 영양을 잘 고려해가지고 담아내야 되는 거야.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와해가 되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통, 상생, 융합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다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소통이 되면서 같이 상생이 되고 상생하면서 같이 융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소통, 상생, 융합의 하나의 연결고리를 우리 카페와도 같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지. 해야 되는 시대의 대변에서 본다고 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구석에 보면은 동네 많은 카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연대를 하고 형성할 수 있는 이것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앞으로 살아가는 21세기에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질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이지. 방법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숙제들이 많이 있지, 결국. 그러면 여기서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배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지? 그러면 서비스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도 담아내야 돼. 시대에 대변하는 정신도 담아낼 수 있어요.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욕심을 내지 않기가 쉽지는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가 있어. 그런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부분이겠지, 결국은. 네. 나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는 쉽게 말하면 명예적인 부분과 사회 환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사회 환원적. 네. 그래서 현 사회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부분이 생명을 살리는 부분이거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좋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 그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을 갖다가 나눔으로 형성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제대로만 형성되게 되면 좋은 국가가 되고 좋은 카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러면 돈도 따라오겠죠, 그죠? 돈 욕심이 많다면요? 원래 그러니까 돈 욕심이 많은 거예요.
돈 욕심이 그러니까 뭐든지 일로 보게 되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는 거야. 네. 그것이 거꾸로 되게 되면 돈부터 가게 되면 방법이 먼저 할 일이 아니고 나중에 할 일이 먼저 돈이 나중에 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부터 한다 그러면 출발도 못해. 결국은 내가 잘하는 부분도 좀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사람 간의 만남이라든가 뭔가의 만남은 결국은 내가 좀 부족하게 상대에게 조금 더 준다라고 봐야 되겠지. 네. 그래야지만 참여를 하게 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같이 내세우게 되면 그지 안 되지. 일이 안 된다. 네. 싸우게 되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건데 먼저 할 일이라고 하는 부분과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먼저 할 일은 결국은 뜻을 세우는 거겠지, 그지?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고, 그지? 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방법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네.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끼어갈 수가 있어. 네. 그런데 먼저 돈 벌 욕심을 내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일을 해야지 돈이 나오지. 맞아요. 저 1억 1,900 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곳 하면 보통 사람들 보게 되면 맨날 돈을 못 벌고 맨날 허겁지겁 하는 사람들의 안에서 말이 나오는 용어가 한번 보라고. 네. 대부분 어극 소리 나. 억 단위로 소리가 나.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돼 있는데 말만 하면 뭐 어글 소리하고 뭐 뭐든지 그래. 그런데 그 사람 가만히 보기에는 주위에서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먼저 할 일은 뭔가 하면 상대 주위 사람들한테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내놓아야 돼. 내가 잘하는 부분을 갖다가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알고 쓰지. 그게 먼저야.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잘할 수 있는 부분 이전에 뭔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돼야 돼. 사람 됨됨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보게 되면 그 전에 60, 70년대와 2000년대 넘어오기 이전에는 뭔가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능력자였었어요. 기술적인 부분이고 능력 위주로 했는데 사람의 어떤 됨됨이보다는 각 분야의 능력 위주로 해왔다고 보면 지금은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시대가 있어요. 윤리가 먼저 서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한 여러 욕심들이 생겨도 이거를 자제도 할 수 있고 어떤 게 옳은 건지 먼저 판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돈도 따라오고 그렇지. 그렇게 행동하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쉽게 말하면 이제 눈이 달리기 시작했어. 돈이 이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 네. 그거 앞서서가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의 원리야. 기계가 언제 다 알아봐. 네. 그래서 본다고 다시 돌아간다면 시골 카페에서 보게 되면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하면서 이제 상품을 이해를 하는 거지, 그렇지? 이해하고 인정하니까 금액에 가치를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인정하다 보니까 싸다 비싸다가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전문가적인 이 재료를 잘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 또. 그게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리스타거든. 커피가 이렇게까지 발전되고 이렇게까지 유행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바리스타라고 하는 근본적인 교육이야.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럼 이제 카페로 접목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그게 이제 이때까지 얘기했는 것이 카페에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소통, 그 상생, 융합.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체험에서 발효잖아, 그지? 발효에서 이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는데 효소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효소를 갖다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 이론과 실습, 시험까지도 연계해서 하고 그러면서 체험까지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이제 야생차, 산야초차, 한방차 이런 부분도 이제 이때까지 보통 보게 되면 커피를 갖다 핸드드립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이 역에서 적용할 것이 차를 갖다가 핸드드립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보고 차를 만들어서 핸드드립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먹어보고 맛도 평가도 해보고 그러면서 상표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원리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서 먹어보고 또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맞춤형이라고 하는 부분, 맞춤형식의 개념. 쉽게 말하면 오행의 원리, 체질에 맞게끔. 그래서 선물할 수 있는 차.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할 수 있는 차. 내가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는 차.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효소라고 하는 부분은 생명의 근원이고 이것을 갖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원리다. 이런 부분적인 부분을 갖다가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담아내려고 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본인이 직접 만든 거를 선물한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층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20대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여기서 감동도 재미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 차를 갖다가 선물을 한다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체질에 맞춰서 한다. 연인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한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체질에 맞춰서 예를 들면 저희 엄마 아빠의 체질에 맞춰서 제가 차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건강 식이요법사 전문 강사야. 그래서 이제 체질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에 맞춰서 형성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발효라고 하는 것과 차라고 하는 부분에서 형성할 수 있는 또 약초의 이제 자원관리사 그리고 토종식물 해설사 그리고 이제 맛평가사 그러면서 전통 한방 식품 명인이고 이런 부분에서 잘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통 한방식품 명인. 대전의 명인이시죠?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대전의 한방 명인.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하게 되면 뭐든지 중요한 것은 아까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체험에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잖아요. 그지? 네. 근데 이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서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만들어 보면서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맞춤형식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카페에서 담아낸다고 하게 되면 완전 차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한 요즘엔 통신이 발달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익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되고 전 세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까지 저희가 맞춤형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전 세계. 그래서 다음 시대에 창업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 또한은 이제 멘토가 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인 부분으로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저희 온전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